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이 한국어 특별전형을 통한 일본 치대학교 입학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 특별전형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입학생이 400명을 이제 올해로부터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한 학생까지 해서 면허 취득자가 1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기부터 12기까지 학생들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1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치대하고 약대가 시스템이 좀 달라서요.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치대, 한국 치대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치대는 한국에 비해서는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본 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수가 29개입니다. 한국은 11개죠. 그리고 입학 정원은 일본은 2,696명이지만 한국은 여기에서 이제 590명입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 수는 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쳐도 입학 정원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치대하고 한국 치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입학 난이도입니다. 일본은 공부할 수 있으면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입학 난이도가 좀 쉬운 반면 한국 같은 경우 일본 아이가 좀 어렵죠. 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과목 1등급을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신은 1.0에서 1.6등급 사이가 돼야지 한국 치대 갈 수 있는 데 비해서 일본 치대 같은 경우는 내신 한 2에 한 5등급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일본 치대는 특징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좀 쉽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면허 취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입니다. 올해는 70%를 합격을 시켰고요. 작년만 해도 62%를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급도 어렵고요. 졸업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점은 이렇게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도 일본 약대는 79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37개죠. 입학 정원은 일본은 11,500명입니다. 그런데 11,500명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4학년에 이 친구들이 몇 명으로 올라가면 9,000명 정도 올라갑니다. 유급하고 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을 거쳐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 난이도 말씀을 드리면, 일본 약대는 한국 기준으로 한 내신 한 2등급에서 4등급 정도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약대는 좀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3합이 5등급이고 내신 1.3에서 2등급 중반까지 입학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마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가 2,000명이 늘어나서 5,000명 정도 받았잖아요. 올해는 다시 2,000명이 다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한국 약대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좀 비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 한국 약대는 입학은 어렵고요. 졸업은 좀 쉬운 편이에요. 면허 취득 같은 경우는 일본은 상대평가로 보고요. 상위 68%만 면허를 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한국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였지만 올해는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입학이 몇 퍼센트가 되냐가 정해지지만, 일본은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었고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이렇게 면허를 줍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거는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제약사가 일본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글로벌 진출에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면허만 가지고도 따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약국을 할 수 있고 약사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국과 좀 차이가 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요 대학이 6년제라서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고 박사를 들어가야 되지만 일본은 6년제가 석사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바로 박사로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작년에는 저희 이제 국립 약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본 약대 투어를 제가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 일본 약대를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한국 약대는 천재가 들어와서 좀 심한 얘기는 바보가 돼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본 약대는 평범한 애들이 들어와서 천재가 돼서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너무너무 편하게 이제 졸업을 시키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본은 아주 치열합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치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서 내가 몇 등을 하느냐가 이제 내가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의 성적, 그 다음에 대학 1학년 때 성적이 아주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일본 약대의 특징입니다. 자,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요, 치대도 마찬가지지만 취업률 100%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비교해 봤더니 연봉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약사는 환율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뭐 떼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국보다 좀 덜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개국을 했을 경우는 조금 이제 비슷해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국은 1인 1약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1인이 10개 약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국에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심리 약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우리 어떤 제약회사 같은 데서 약국을 40개, 50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약들을 거기에 이제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열심히 해서 팀장이 됐어요. 한 2년 만에. 근데 이제 연봉이 한 8천 정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너 한국 와서 한국 면허 좀 따지 그랬더니 한국 올 필요가 없다고. 일본이 더 살기 편하고 돈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는 일본 약대. 요거는 이제 보통은 부모님들 뭐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교 이제 편차치가 얼마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편차치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동경에 있는 좀 가장 높은 편차치 학교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편차치가 59에서 62 정도 되는 도쿄의 최상위권 약대,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2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편차치가 61, 62가 아주 높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추론자, 그러니까 신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응시자, 신졸이 있고요. 합격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의 개념이 뭐냐면요. 추론자라고 하는 거는 6학년에 올라온 학생을 의미합니다. 6학년에 올라간 학생.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보면 졸업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약사면허를 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시험에 합격을 하면 졸업을 시켜요. 합격을 안 하면 가을에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94명이에요. 294명. 이 대학은요, 입학 정원이 3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80명 정도가 중간에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93명이 올라와서 응시자가 26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졸업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은 231명이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의 합격률을 따지면 87.1%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약사고시 합격률이 90% 정도 됩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막 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6학년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78%밖에 안 나오죠. 자, 이게 초상위권 약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대입니다. 초상위권 다른 약대를 보니까 여기는 입학 정원이 42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6학년 올라왔던 애들은 여기에서 뭐 유급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60명이 떨어져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같은 상태로 오면 86%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인원, 6학년 인원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7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학교 말고 중위권 약대를 한번 볼게요. 중위권 약대. 아까 이제 보셨던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는요, 편차치가 45에서 48 정도 됩니다. 좀 떨어지죠, 편차치가. 근데 여기 보니까 입학 정원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이제 탈락이 돼서 6학년에 올라온 학생은 98명입니다. 그리고 약사고시를 봤는데,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봤는데 졸업시험 통과한 학생이 88명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약사고시 합격률이 7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88%죠. 근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6학년 전체 학생으로 따져보면 81%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동경에 있는 이제 유명 약대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90%가 유급을 당했대요. 그 중에 절반은 돌아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좀 안 좋은 한국인에 대한 우리 스카이 보낸 학생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물론 이제 저희도 보내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보내줘요. 근데 아마도 보내기만 하지 결과를 잘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결과를 저희 학생들은 결과를 다 알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마도 그 학생들의 경우는 아마 이제 뭐 편차치를 믿고 갔었나 봐요. 그런데 일본 약대는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권에 들어야지만 제대로 졸업하고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치대나 약대는요, 학교 랭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요, 대학교 1학년 때 성적, 1학년 성적이 쭉 나오면 상위 70%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고 면허 딸 수 있겠구나라고 봅니다. 70% 안에 못 들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약대는 60%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하위권 약대. 하위권 약대는 뭐 약사고시 합격률이 별로 안 나와요 라고 해도 여기는 상위 50% 이내에 들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로 전형을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하고 일본에서 적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주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 약대 출신 한국인이 13명의 응시에서 11명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제 인터넷 보면은 15명이다 16명이다 그러는데 그 3명의 경우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 약사고시를 가서 합격한 적이 있고요. 순수한 한국인의 경우는 이번에 13명이 응시했고요. 11명. 이 11명이 다 우리 학생입니다. 2명은 다른 데서 왔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약사고시 예비시험은요, 총 저희 학생 10명 중에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거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서 나왔던 약사일보라고 했던 언론에서 나왔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학원, 그러니까 요 조기 입시로 들어갔던 학생들의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급률 95%, 약사고시 합격률은 90%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학통신사라고 하는 신문에는 요 얘기가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신문 이제 찾아보시면 요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요, 이제 시험을 일찍 봐서 미리 합격을 내고 대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게끔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은 미리 공부하는 그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치과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학생 하나만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한 상위 10% 이내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번에 뭐 신문에 나왔던 거는 치과과학대학에서 냈는데 한국 학생들 1학년 같은 경우는 평점이 4.0 만점에 3.5다. 한국 애들 전체가 4.0 만점에 3.5다라고 해서 예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국제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그렇게 이제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는 요 13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희가 성공했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요, 저희가 내년 4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4월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 입학인데 먼저 시험을 봐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 먼저 시험을 보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서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기초약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가서 성적이 잘 나오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 입학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나 치대, 약대도 비슷한데 1학년 때 성적이 상위 30%면요, 졸업할 때까지 상위 30%가 계속됩니다. 저희 그 상위 30%에 있는 멤버는 거의 안 됩니다. 일본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요, 6년간 졸업할 때까지 요 출결 성적 멘탈 관리를 대학과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입시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4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대학마다 조금씩 입시 과목이 틀려요. 이 입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일본에서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번역사무소에 맡겨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시험지를 가지고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이제 그 답안지를 다시 또 가지고 일본에 가집니다. 가셔서 다시 번역사무소에 다시 맡겨서,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맡긴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채점을 해요. 그 합격을 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일본어하고 기초약학, 치대 같은 경우는 해부생리학이라든지 이제 기초의학을 위탁해서 한국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10개월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데려가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5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기초약학하고 그리고 기초의학, 의학,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용어를 또 배웁니다. 일본어로. 그 과정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4월달에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 정원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한 10% 선에서 한국 학생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별입시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기 입시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을 본다 그래서 조기 입시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뭐 나가서 국제대학, 치과, 조사의 호크리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파운데이션을 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치대는 국회도로대학 치대가 학생들이 좀 한국 학생들 6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전부 다 치과의과 면허를 땄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아마 거의 다 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해도의대 약학과도 한국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고요. 나가사교육제대학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13명입니다. 치과과학대 약학과는 이제 졸업해서 약학면허 따는 학생이 40명이고요. 이번에 한 12명 정도가 출전합니다. 조사국제대학하고 프리코대학은 신설 학교고요. 신설이 아니고 한국 입시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학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일본어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나라고 하시는데요. 일본어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10개월간 일본어만 700시간을 이수해야지 입학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줍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일본어 과목을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합격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4월달에 입시해서 합격하게 되면 일본어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년 공부하고 입학해서 다시 1학년 때 1년 공부하고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대학교 한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거의 뭐 일본어가 어느 학생이나 비슷하게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요 일본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2년 동안 해왔던 방식은 교과 성적이 잘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목은 미리 이제 공부를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 때 성적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학생들은 일본어는 조금 안 되지만 교과 성적은 괜찮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올라가면 비슷하게 이제 성적도 나오고 교과도 이렇게 진행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중에 이제 몇 개 학교만 저희가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 몇 개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해도의대와 홋카이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치대 같은 경우는 아주 관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2번 이상 결석하면 연락이 오고 중간중간에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통역은 저희가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졸업생은 전부 다 이제 치과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졸업했던 학생이 둘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한국면허까지 따서 강남에서 이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년 된 학교라서 약사가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 졸업생이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치과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한국 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학교입니다. 아주 거의 상위권은 다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또 많이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 학생이 딱 지나가면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애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학교의 합격률을 한국 학생들이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 여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금 면제 50% 받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수업료가 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기당 한 580 정도가 납부하는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장학금 시험을 더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 전원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고요. 작년엔 12명 중에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 학기당 한 250만 원, 내서 300만 원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국의 국립대하고 거의 좀 학비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학생들은 약사 복수는 다 됩니다. 그 다음 한국 약사 면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나가서경제대학은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는 학교고요. 이번에
시험은 화학하고 수학을 보고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걸로 장학금을 정해요. 이 대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B 만약에 성적이 좀 우수해서 B의 경우는 이제 장학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이 되는 그다음 C는 2,100만 원, C2는 1,000만 원에 감면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보는 수학과의 성적을 가지고 일본어가 물론 안 되어져 있지만 미리 장학금을 이제 책정을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도 장학금 혜택이 조사이나 후크루크 같은 경우도 30%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응시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북해도 쪽에 있는 건 북해도 우리대학, 여기 아오모리대학, 그 다음에 동경 쪽에 있는 일본약과대학, 동경 근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치마과학대학, 요가이국제대학.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고야 근처에 있는 기후의료과학대학이고요. 호쿠리쿠 지역에 여기에 있는 호쿠리쿠대학. 그 다음에 도쿠시마 물리대학, 가가와 캠퍼스, 나가사키국제대학, 큐슈의 후쿠오카에 있는 제일약과대학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12월부터 아마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탁교육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과정은 2달 반 정도가 한 학기로 되고요. 여름에는 이 대학에 합격했던 대학에 연수를 한 2주간 가게 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다시 또 2학기, 3학기 들어가고 4학기 때는 저희가 이제 2차 시험 준비하고 2차 시험은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분반이 되면 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작년의 경우는 저희 학생들 한 10억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입학 준비하고 입학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정기 준비반인데 만약에 여기 떨어지게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 있는데 후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시험은 6월달에 봅니다. 6월달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한국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의 자체적인 평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4년 연속 한국 면허는 100% 합격을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약사고시가 몇 점이냐 그게 저희가 이제 바로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1년 있다 합격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약사국시 같은 경우는요 345점 만점이고요 한국 약사국시는 34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수에서 일본 약사국시가 250점 이상을 넘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바로 이제 3월달에 졸업하고 6월달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거의 다 붙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가 증명이 된 거고요. 250점 이상이면 거의 다 붙습니다. 떨어져도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거의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약사 면허가 어려워요, 쉬워요 보다 네가 몇 점으로 일본 약사 고시를 통과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250점 미만인 경우는 6월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좀 많고요. 이럴 경우는 1년 정도 재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럴 경우는 합격률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약사 면허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는 그건 아니고 다 딸 수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약사 복시의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럼 어느 성적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다 딸 수 있습니다. 이걸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